캐나다의 통합투자 딜러 회사들이 시장 참여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소매 및 기관 회사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A. 통합회사들은 거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자문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B. 통합회사들은 오로지 정부 증권 거래만을 다루며 민간 부문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C. 통합회사들은 소매 및 기관, 시장 모두에 참여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D. 통합회사들은 오직 국제시장에서만 운영되며 캐나다 내의 국내 증권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정답은 C번입니다. 통합투자딜러 회사는 캐나다에서 소매 전용 또는 기관 전용 회사와 달리 소매 및 기관 시장 모두에 참여합니다. 이는 개인 소매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 기부금, 기업과 같은 대규모 기관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통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 자문, 자산관리, 심사, 거래 및 중개, 연구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거래에 참여하고 정부 및 기업 증권, 주식, 고정 수익 상품, 파생 상품과 같은 다양한 증권을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제품군은 통합회사가 소매 및 기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된 다른 선택지는 캐나다의 통합투자딜러 회사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A. 통합회사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거래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B. 통합회사는 정부 증권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거래에도 참여합니다. D. 통합회사는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캐나다 증권 거래에도 참여합니다. 캐나다 증권 산업에서 투자딜러 회사 운영의 주체와 대리인의 이원성이 특히 거래에서의 소유권과 대표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A. 주체 거래에서는 투자 딜러가 증권의 직접 소유자로서 활동하며 대리 거래에서는 딜러가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고객을 대표한다. B. 주체 거래는 오로지 장기 투자에 해당하며 대리 거래는 단기 거래만을 포함한다. C. 주체 거래는 규제되지 않은 사적 거래이며 대리 거래는 공개적으로 규제된다. D. 주체 거래는 오로지 정부 증권에만 해당하며 대리 거래는 기업 증권에 중점을 둔다. 정답은 A번입니다. 이 주체와 대리인은 투자 딜러가 거래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체 거래에서 투자 딜러는 증권을 직접 소유하고 자체 명의로 거래합니다. 이 경우 딜러는 거래의 일부로서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며 이익과 손실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됩니다. 반면에 대리 거래에서는 투자 딜러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며 이 경우 딜러는 증권의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대리 거래에서 딜러는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고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딜러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나 커미션을 받지만 증권의 소유주는 아닙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캐나다 증권 산업에서 주체와 대리인 이분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B. 주체 거래와 대리 거래는 투자의 기간에 따라 구분되지 않습니다. C. 주체 거래도 공공규제를 받으며 대리 거래 역시 규제를 받습니다. D. 주체 거래와 대리 거래는 거래되는 증권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차터드 은행이 운영을 규제하는 주요 법적 틀은 무엇이며 그 핵심 목표는 무엇일까요? A. 증권법, 주식시장 거래를 규제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B. 은행법, 은행의 운영 규칙과 제한을 설정하여 안정적이고 규제된 은행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C. 금융기관법,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윤리적 은행 관행을 집행하기 위함이다. D. 투자산업법, 은행이 제공하는 투자조언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B번입니다. 캐나다의 은행법은 차터드 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들이 운영을 규제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캐나다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과 제한을 설정합니다.
은행법의 주요 목표는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은행 고객 및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은행법은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요건, 대출 및 투자 정책, 은행 거래의 감독 및 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은행의 설립, 운영, 해산 및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캐나다의 차터드 은행 운영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적 틀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A. 증권법은 주로 증권시장 거래를 규제합니다. C. 금융기관법은 특정한 소비자 보호와 윤리적 은행 관행에 중점을 두지만 차터드 은행이 주요 규제 법률은 아닙니다. D. 투자산업법은 은행이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차터드 은행이 전체 운영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적 틀은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맥락에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특히 거래 기록 및 자산관리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A. 주요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중앙화된 원장으로서 고빈도 거래에 사용된다. B. 중개기관의 감독 없이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된 공개 거래 원장을 만든다. C. 국제금융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전통적인 은행 거래의 규제 틀로서 작용한다. D. 주로 부동산 및 상품과 같은 물리적 자산의 관리에 사용되며 그 소유권 기록을 디지털화한다. 정답은 B번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혁신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술은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된 공개 원장으로 작동하여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안전하고 변경 불가능하게 저장됩니다. 이는 투명성과 보안을 높이며 중개기관이나 제3자의 필요성을 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거래는 디지털 서명과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검증되며 이는 부정행위나 이중 지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기술은 디지털 자산의 추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토큰화를 통해 실물 자산의 디지털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시장에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A.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집중식 원장이 아니며 주요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C.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은행 거래에 대한 규제 틀이 아니며 국제금융 표준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D. 블록체인은 주로 부동산, 상품과 같은 물리적 자산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거래에 중점을 둡니다. 캐나다의 신용조합과 캐시파퓰라이어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며 특히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유형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A. 그들은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보험 상품만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B. 그들은 제한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며 예금 수취나 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특화된 투자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C. 그들은 예금 수취, 대출, 모기지, 투자 딜러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D. 그들의 운영은 농업대출 및 농업금융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농촌 및 농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은 C번입니다. 캐나다의 신용조합과 캐시파퓰라이어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들 기관은 예금 접수, 대출, 모기지, 투자 조언 및 중개, 그리고 기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의 광범위한 범위를 제공합니다. 신용조합과 캐시파퓰라이어는 회원 기반의 협동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회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캐나다의 신용조합과 캐시파퓰라이어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유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A. 이들 기관은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 상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B. 이들은 제한된 고객층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예금 접수 및 대출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D. 이들의 운영은 농업 대출 및 농업 금융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농촌 및 농업 커뮤니티에만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구 변화를 감안할 때 캐나다 금융 산업에 예상되는 영향,
특히 서비스 제공 및 고객 관계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인구 감소로 인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 B. 변화하는 재정적 필요를 가진 고령 인구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 및 자문 접근 방식의 중요한 변화. C. 디지털 전용 은행 서비스로의 완전한 전환, 물리적 지점 및 전통적 은행 방식의 단계적 폐지. D. 전통 산업 외부의 대체 투자 옵션을 찾는 젊은 세대로 인한 비규제 금융 활동의 증가. 정답은 B번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고령화는 캐나다 금융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인구는 특정한 금융 요구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은퇴 계획, 자산 관리, 의료 및 장기간 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과 자문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인구 구조 변화가 캐나다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A.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 금융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연령대의 금융 요구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 디지털 전용 은행 서비스로의 완전한 전환은 예상되지 않으며 전통적인 은행 방법과 물리적 지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D. 전통 산업 밖에서 대체 투자 옵션을 찾는 젊은 세대로 인해 비규제 금융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캐나다 투자자 보호 기금은 증권 산업에서 특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질까요? A. 시장 변동성 및 투자 손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여 시장 가치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을 보상한다. B. 투자에 대한 고정 수익을 보장하여 수익이 낮은 자산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 C. 투자 딜러의 부도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여 고객 자산 및 투자의 보호를 보장한다. D. 투자 딜러를 직접 규제하고 사기 및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적 거래 관행을 집행한다. 정답은 C번입니다. 캐나다 투자자 보호 기금의 주요 역할은 투자 딜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산과 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캐나다 투자자 보호 기금의 회원인 투자 딜러가 파산하거나 재정적으로 실패할 경우 캐나다 투자자 보호 기금은 투자자가 그 회원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증권과 현금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투자자가 투자 딜러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캐나다 투자자 보호 기금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A. 캐나다 투자자 보호 기금은 시장 변동성 및 투자 손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며 시장 가치의 하락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B. 캐나다 투자자 보호 기금은 투자에 대한 고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성과가 부진한 자산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D. 캐나다 투자자 보호 기금은 직접적으로 투자 딜러를 규제하거나 윤리적인 거래 관행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권 규제 당국의 역할입니다. 캐나다 증권 산업에서 스케줄 1 은행이 스케줄 2 및 스케줄 3 은행과 구별되는 특징이 특히 오너십 및 운영 측면에서 무엇일까요? A. 스케줄 1 은행은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외국 소유의 기관으로 주로 국제은행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B. 스케줄 1 은행은 외국 은행이 자회사가 아니며 외국 주주가 있더라도 국내 은행으로 간주된다. C. 스케줄 1 은행은 오로지 소매 은행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상업 또는 투자 은행업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D. 스케줄 1 은행은 주정부 규제를 받으며 스케줄 2 및 3 은행과 달리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영된다. 정답은 B번입니다. 스케줄 1 은행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캐나다에 설립된 은행으로 외국 은행이 자회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은행은 국내 은행으로 분류되며 외국 주주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경영 결정과 운영은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스케줄 2 은행은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외국 은행이 자회사입니다.
이들은 외국 은행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됩니다. 스케줄 3 은행은 외국 은행이 캐나다 지점으로 해당 외국 은행에 의해 직접 운영됩니다. 나머지 선택은 스케줄 1 은행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A. 스케줄 1 은행은 외국 소유의 기관이 아니며 국제은행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C. 스케줄 1 은행은 오직 소매 은행 서비스만 제공하고 상업 또는 투자은행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D. 스케줄 1 은행은 연방정부에 의해 규제되며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캐나다 금융산업 내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떻게 운영되며 투자 관리 및 고객 상호작용 측면에서 어떤 독특한 기능을 제공할까요? A.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온라인 투자 관리를 제공하며 종종 목표 기반 전략과 다양한 수준의 상담 지원을 포함한다. B. 은행 지점에 위치한 물리적 로봇으로서 대면 투자 조언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한다. C. 온라인 투자를 규제하고 금융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정보 운영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D. 투자의 법적 측면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규제 및 준수 문제에 대한 자동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정답은 A번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캐나다 금융산업에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투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및 개인적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비용의 효율성, 접근의 용이성,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모니터과 같은 특징을 제공하며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운영과 제공하는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B. 로보 어드바이저는 은행 지점에 위치한 물리적 로봇이 아니며 대면 투자 자문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C. 로보 어드바이저는 정부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니며 온라인 투자를 규제하고 금융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D. 로보 어드바이저는 투자의 법적을 관리하고 규제 및 법 준수 문제에 대한 자동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딜러 내에서 프론트, 미들, 백오피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며 특히 회사 조직 구조 내에서의 구체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프론트 오피스는 투자 관리를 담당하며 미들 오피스는 규정 준수 및 회계를 처리하고 백 오피스는 마케팅 및 판매에 중점을 둔다. B. 프론트 오피스는 포트폴리오 관리 및 거래 활동에 중점을 두며 미들 오피스는 규정 준수 및 위험 관리를, 백 오피스는 거래 정산 및 운영을 처리한다. C. 프론트 오피스는 법률 및 감사 기능을 감독하며 미들 오피스는 고객 관계를 처리하고 백 오피스는 전략적 계획 및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한다. D. 프론트 오피스는 인적 자원 및 채용에 특화되어 있으며 미들 오피스는 기술 및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백 오피스는 재무 보고 및 분석을 관리한다. 정답은 B번입니다. 프론트 오피스는 주로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투자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거래 실행 등을 포함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투자 기회의 발굴 및 평가, 고객의 투자 목표와 요구에 맞춘 전략 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이들 오피스는 위험 관리, 내부 통제, 규정 준수, 법정 및 감사 문제 등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회사의 위험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금융 규제 및 법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백 오피스는 거래의 결산, 기록 관리, 결제, 금융 보고 및 기타 운영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들은 거래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를 보장하며 회사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투자 딜러의 전면, 중간, 후면 사무실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A. 백 오피스는 마케팅과 판매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C. 프론트 오피스는 법률 및 감사 기능을 감독하지 않으며 미들 오피스는 고객 관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D. 프론트 오피스는 인적 자원 및 채용에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미들 오피스는 기술 및 시스템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